박성우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5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자도 될 시간이었지만 몸은 이미 깨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한 채 눈만 붙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으며 통증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 같은 속도로 퍼졌다. 마치 출근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알람 같았다. 오늘도 무사히. 그 말은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최소한의 약속이었다. 욕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 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예전엔 분노가 먼저 차올랐던 눈이었지만 이제는 계산이 먼저였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언제 모른 척해야 살아남는지. 그럼에도 거울 속 얼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존심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자신의 책상이 아니었다. 회의실이었다. 그곳은 이제 그의 일터가 아니라 재판정에 가까웠다. 증명은 필요 없고 변론은 허용되지 않으며 판결은 늘 미리 내려져 있었다. 김 이사가 부임한 뒤부터였다. 15살은 더 어린 상사. 빠른 말, 강한 확신, 그리고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시선. 회의 중 김 이사는 성우의 보고서를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 부장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성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도 피고는 자신이라는 것을. 이걸 아직도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만 내려다봤다. 성우가 입을 열려 하자 김 이사는 손을 들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시대에서 벗어난 방식이에요. 그리고 결정타처럼 덧붙였다. 이 회사는 추억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과거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이미 판결은 내려진 뒤였으니까. 그날 이후 모욕은 반복되었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의석상에서 그대로 내려쳤다. 이런 걸 왜 아직도 올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들고 이런 말까지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 부장님 같은 분들이 조직의 속도를 늦춥니다. 웃음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성우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동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차례가 아닐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성우는 집 베란다에 서서 오래도록 어둠을 바라봤다. 분노는 있었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에서 조용히 굳어갔다. 마치 오래된 콘크리트처럼. 며칠 뒤 결정적인 날이 왔다. 김 이사는 성우를 불러 앉혔다. 의자는 낮았고 창밖은 유난히 밝았다. 은퇴 얼마 안 남으셨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럼 솔직히 말합시다. 조용히 계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그 조용함이라는 개존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김 이사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조직은 냉정합니다. 필요 없는 무게는 덜어내야죠.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나를 고려 대상에서 지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성우는 싸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남기로 했다. 그는 말 대신 기록을 남겼다. 주장 대신 근거를 쌓았다. 김 이사가 무시하던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조용히 분석했다. 계약서의 문장 하나, 일정표의 빈칸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체념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걸. 후배들이 찾아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답은 없어. 다만 틀리지 않는 길은 있다. 그 말은 천천히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 외주 업체 문제, 계약 허점, 일정 붕괴. 회의실은 전쟁터였다. 대표가 소리쳤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김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빠른 말은 사라졌고 강한 확신은 흔들렸다. 그때 성호가 손을 들었다. 모두가 놀랐다. 그는 이미 끝난 사람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다만 이 문제를 만든 사람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호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다. 이 계약 이사님이 승인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 7번 조항 처음부터 위험했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밀려났지만 일은 아직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날 프로젝트는 살아났다. 며칠 뒤 늦은 밤 사무실. 김 이사는 성호를 불렀다. 한참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박 부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람을 버리면 결국 일도 사람을 버린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사님,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떨궜다. 은퇴식 날 김 이사는 말했다. 박성호 부장님은 저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박수는 길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넥타이를 풀고 깊게 숨을 쉬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좀 편해 보여.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까지 나를 지켰어. 그는 알았다. 자신이 견뎌낸 것은 굴욕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한 시간이었음을.